대구, 부산 여기도 지금 초접전 상황입니다. 부산은 2%포인트 차이로 좁혀지고 대구는 3%포인트 차이로 이제 좁혀졌어요. 이거 조작기소 특검법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니어도 네. 애초에 15% 이상 차이가 나도 그 안심을 못 한다는 게 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에 나오는 실제로 나오는 투표장에 나오는 결과에 부합해 가는 모습이다. 점점 더 치열하게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도 매번 얘기하는 게 정말 접전, 근소우세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고 다녔던 거고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그 대구 시민이 김부겸 후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떨어져도 약속 지킬 거냐. 그러니까 그 짤이 많이 돌던데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이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최소한 절반의 마음은 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부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민주당과 좀 별개로 보는 분리는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 정도 마음을 얻었으니까 한 단계 발전을 해가지고 전 대구 시민들이 대한민국 최초로 보수와 진보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그 시민이 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김부겸 총리만큼 후보만큼 대구에서 인재 있습니까? 거기서 그 어렵다는 그 뭐 시험 봐서 경북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가서 서울대 총학생장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총리까지 했으니까 진짜 이번에 이제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만들어 주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바로 대선 주자로 가고 마침 4년 딱 끝나면 대선하고도 맞아요.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로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시 추경호든 누구든 시켜주시면 어떨까. 저는 저 그런 완전 그러니까 생각이 초반 동의해요.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네. 김부겸 후보가. 그리고 저는 다른 불경이 어려워도 김부겸 후보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왜냐면 개인기가 되니까. 네. 다른 이제 후보들은 좀 이제 이런 뭐랄까 전국적인 이슈. 네. 특히 공소 취소 특검이 결정타인 거 인정해야 돼요, 민주당도. 왜냐면 그럼요. 이래야 확실하게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이 흐름을 끊어요.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다 이겼던 거.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때문에 할게요.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약간 귀소 본능, 반성 때문에 박빙 선거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저는 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더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네. 딱 끊는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그래야 김부겸 후보가 현장에서 할 얘기가 있지. 네. 근데 정청래 이것만 보고 가시죠. 아니 잠깐만요. 네. 자꾸 민주당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아니, 왜 자꾸 민주당 이길 수 있는 저는 방법을 김부겸 얘기하는 거야? 이기는 게 한국 정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그래야 국민의힘이 개혁이 될 근데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아무리 어. 얘기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찬성이야. 절차와 시기만 반대뿐이지. 아니 그걸 어떻게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찬성이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지만. 아니, 근데 그 민주당 의중을 이길 수 있는 알면 방법 자꾸 당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잘했어야 되는데 세련되게. 저는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진짜 계속 이렇게 막 깐죽거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때 또 뭐라고 아니 할까? 그렇게 잘했다 이제. 정말 잘했다. 야 당장 정말 달랑 그걸로 끝내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헌법 야, 수호지가 있는 이렇게 대통령이가 이렇게 형평성이 안 평가하지. 맞아. 아니 왜? 바로 뉴이재명을 입당하세요 그러면. 아니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평가한다니까. 그 정도로 해버리면 뉴이재명 입당하라니까요. 그런데 잊지 아이, 말고. 나는 나까지. 뉴 이재명은 네. 검찰 개혁까지야. 어. 검찰 뭐야 개혁과 또. 관련해서 이거 해주면 하나 더 내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죠. 아니, 어쨌든 김부겸 후보가 이기기 위해 네. 이 당이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에만큼 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기대하고 열심히 있죠.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멋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도우면서 이제 두 네.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일단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역대급 3무 4강 공천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단식 단체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에 숫자는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 근데 어허. 상여까지 등장했는데 사무 공천이었다. 네. 사무 공천이었나요? 저런 발언은 네. 좀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조금 또 명구스러운 게 중간에 거의라는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없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또 한국일보에 소환돼 갖고 한 번 더 그게 또 파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하셨을 때 본인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필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선거가 끝나고 후보들이 다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냥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침울해지셨어요, 강성기 부대변인. 갑자기 또 사과 기자회견 하는. 말씀 듣고 제가 네, 할게요. 네. 뭐 굳이 또 표정이. 제기까지. 아니 뭐 하여튼 지금 호남에서 신안군수, 강진군수, 순천시장, 그다음에 전북지사 이렇게 이게 원래 하나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사연이 있고 납득이 가요. 저는 그 지역 사정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들이 앞서는 데는 현직 시장 군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불법적인 당원 모집 관련해 가지고 저는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다만 이 전북지사가 조금 제가 생각해서는 이 사람들의 이렇게 일관성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저 김관영 지사님하고도 나름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못한 건 맞아요. 또 그건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고 그런데 이원택 지금 후보는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이원택 문제 없냐? 그러니까 당직자가 우리가 제대로 감사했고 믿고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김관영 지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 저는 돌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전남에서도 그럴 거예요. 뭐 친소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당을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회당연입니다. 이건 당의 기강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긴 동의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자평을 해서 근데 얻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타임에? 감사합니다. 아니, 이 타임에 그리고 이렇게 3호 4강 오라는 데 얘기를 없다 해서 그러는데 나 오라는 데 많다. 영남도 뭐 어. 후보들이 막 오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이 오늘. 선거 국면에서 저 메시지가 도대체 얻고 싶은 건 뭐였을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모 삭발 단식 뭐 사모 하시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발을 이제 소음 취급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저 말은 그냥 모르겠고 반박시 내 말 맞음 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전북도지사 여론조사가 사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당대표 선거 이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황급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보고요. 호남 민심이 이렇게 적진호가 되면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앞으로. 그리고 저는 그 김관영 후보가 다른 방송 나가서 그 얘기하신 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자기가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밀었다. 그 이원택 후보가 정청래 밀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라면 호남에 지금 명청 갈등이 시작된 거고 저는 김관영 후보가 약간 네. 중도 성향의 후보라는 점에서 호남의 뉴 이재명 기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런 갈등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김관영 후보는 어떻게든 이제 친명의 기수로 뉴 이재명의 기수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당에서 전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았다. 처음에는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김관영 후보가 나와서 처음에 여론조사 이만큼 나온 것 다행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예요. 저는 김관영 후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번 논란이 있었을 때도 전화도 했었고 뭐 하여튼 그 전에도 김관영 지사 상가에 가서도 민주당이 형님 공천 안 주려는 것 같은데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까지 했었거든. 그랬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사단이 그 말이 쥐가 됐다고 공천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구도를 김관영 후보가 상당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정청래 당대표도 곤혹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정도면.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전북이 단체장은 이 광역단체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없어요. 다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다 당선이 됐고, 물론 이제 뭐 시장이나 군수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예가 있지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을 하고서 출마를 했는데도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인 거죠. 사실 이거 전북지사 만약에 네. 김관영 지사가 현 지사가 네. 또 당선이 된다. 네. 이러면 연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님? 이제 제가 뭐 이걸 콕 집어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하냐 마냐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은 무조건 압승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대구, 평택, 부산, 북갑도 세 개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야 정청래 잘했어. 연임 가자. 도와줄게. 이제 네. 이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북지사가 무소속이 당선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치명타를 얻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강원도부터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광역단체에서도 많이 캠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분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전북지사는 둘째 치고 어쨌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이 공천을 한 평택을의 김용남 그리고 거기에 후원 회장까지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본인이 가셔가지고 지금 선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에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잖아요. 나란히 네. 총출동하는 겁니까 당에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당대표 선거를 얘기하셨는데 그거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고 선거 끝난 다음에 본인의 입이 아닌 네.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러고 보니 이거는 참 사무소였네 이렇게 나오는 게 멋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확실한 본인을 지지할 거라고 예상되는 표가 아니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편이나 중도표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입장인 게 저는 쟁점은 하남이 될 수도 있겠다. 평택이 될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평택이 될 수도 있겠다. 네. 평택에서 그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분들 말고 그 외의 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저렇게 도와줘갖고 그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에서도 돕네.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당 포션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